행정규칙, 자, 이게 흩어진 내용들 잘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행정규칙. 각 파트마다 또 하겠지만, 뭐 흩어져 있는 것을 모아서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조리행정법 일반원칙 구분이 잘 안 되고 있죠? 일반원칙은 거의 뭐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우리나라는 그 우선되진 않죠. 그죠? 그래서 판례의 법원성은 없죠. 다만 이제 실질적인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눈치를 보죠. 실질적인 의미의 법원성은 인정될 수가 있다. 형식적으로는 없죠. 대륙법계니까 없죠, 그렇죠. 다만 헌재 판례는 있다. 비교하시고. 중앙선관위 규칙은 행정법 법원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행정기본법이 들어왔죠. 5가지 규칙. 5가지의 규칙이 명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물론 헌법에도 있죠. 헌법에 있는 4가지 규칙. 헌법에 있는 4가지 규칙 중에 하나죠. 그렇죠? 행정기본법에도 들어왔고. 인권조례 법원이 되죠. 그렇죠? 조례. 그 다음에 위법한 것은 반복되더라도 자기 구성이 없죠. 위법과 자기 구성은 없다. 위법이랑 평등. 노. 자기 구성 노. 신뢰보 가능. 신뢰보호는 가능. 평등이나 자기 구속과는 거리가 멀고 신뢰보호에서는 가능하죠. 무효가 아니라면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해서도 신뢰보호는 성립될 수 있죠. 그래서 평등이나 자기 구속과 구분하시고 신뢰보호랑. 조례는 여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해설에도 보면은 해설에도 아까 16페이지 해설에 자치법규에 뭐가 있어요? 조례와 규칙이죠. 조례와 규칙. 행정기본법, 법령 등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등에 자치법규에 뭐가 있어요? 조례와 규칙이죠. 조례와 규칙. 이게 포함이 되죠, 당연히. 행정법이 법원이 된다. 행정법원이 되죠. 감사규칙은 헌법에 근거 없으므로 맞습니다. 근거가 없죠. 근데 법규면서 인정되죠. 지금 행정법이 법원이죠. 행정법의 법원이다. 법규면을 기능하죠. 규정은 없지만 4가지 규칙 규정 있죠? 여기 나와 있는 한번 볼까요? 16페이지 제일 위에 2번의 당구장 표시. 국회, 대법원, 헌재, 중선인 규칙은 헌법에 있다. 감사원 규칙은 헌법이 아니라 법률. 감사원법. 그 다음에 법령 보충인용 규칙 헌법에 없고 법률. 법률 대통령 총리령 부령은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헌법. 4가지 규칙 헌법. 4가지 규칙 헌법. 이거 물론 이제 42조, 그 다음에 이거 75조, 이거 95조. 4가지 규칙 또 있죠. 64조, 108조, 113조, 114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감사원 규칙은 헌법이 없죠. 감사원 규칙은 헌법이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법령 보충 규칙은 헌법이 없고, 법령 보충 규칙은 헌법이 없고, 이거는 감사원법, 이거는 행정기본법과 행정규제기본법 4조 2항의 단서. 행정기본법 2조, 그 다음에 행정규제기본법, 4조 2항의 단서. 4조 2항의 단서에 근거가 있다 그렇죠. 근거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도대체 판례의함이란 말을 왜 썼어요? 헌법은 얘네들을 뭐로 보죠? 얘네들을 한정적 열거가 아니죠. 열거가 아니라 애시적으로 봤죠. 애시적으로 봤다란 말이죠. 얘네들을 헌법에 있는 애들, 법률, 대통령, 총리령, 부령 4가지 규칙은 헌법에 있죠. 헌법에 있는 것을 위임명령, 법규명령이 될 수 있는 유형을 예를 들었을 뿐이다. 한정적으로 나열한 게 아니라, 한정한 게 아니라 예를 들었을 뿐이다. 예를 들었을, 그러니까 추가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 애시설에 따르면 이게 뭐가 될 수 있어요? 얘네들이 법규성을 가질 수 있죠. 법규명령의 기능을 하게 되겠죠.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게 되죠. 판례에 따르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얘네들은, 법규명령들은 애시적이기 때문에 추가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추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원을 법의 인식 근거로 보면 헌법은 행정법이 될 수 없다. 있죠.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헌법이 최상위법으로서. 그 다음에 관습은 성문헌법의 품격을 보충하기 때문에 법률 번째 말하는 법률에 해당한다. 관습법은 법률 유보 원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우위 원칙은 해당하죠. 법률 우위 원칙의 법률에 해당한다. 우위 원칙의 법률에 해당한다. 관습법 여기 해당하죠? 여기 해당하죠?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 왜 해당하죠? 관습법 위반되면 위법이 되나요? 그렇지. 관습법 위반되면 위법이 되나요? 그렇지. 그 다음에 관습법의 근거에 과세 처분할 수 있나요? 안 되지. 그래서 관습법은 법률 유보 원칙의 법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우위 원칙의 법률에 해당하죠. 이건 법률 유보 원칙의 법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우위 원칙의 법률에 해당한다. 법률 우위 원칙의 법률에 해당한다. 일반 원칙은 다른 법원의 보충 역할을 그치지 않으면 헌법 갖기도 한다. 그렇죠? 비례 원칙, 평등 원칙, 비례 원칙, 평등 원칙 등이 또는 신뢰 원칙은 헌법조를 갖죠. 헌법조를 갖습니다. 헌법조를 갖습니다. 평등, 신뢰, 원칙, 비례 원칙 이것들은 헌법조를 갖기도 한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앞으로 나올 게 뭐예요? 행정기본법에 있는 것들, 기본법 조항들 잘 보셔야겠죠? 여기 법률 유보 있어요? 법률 유보, 법률 우위. 법률 우위 있죠? 법률 우위 있어요. 우위 있다. 신뢰법 있어요? 있지. 실권의 법리 있어요? 실권의 법리 또 있지. 평등 있어요? 있지. 비례 있어요? 있지. 그죠? 있습니다. 그죠? 부당결부 금지 원칙 있어요? 있지. 없는 게 뭐예요? 자기 구속의 법리죠. 자기 구속의 법리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규정되어 있고 자기 구속의 법리는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물론 해석론적으로는 평등 원칙에서 도출될 수는 있겠죠. 자기 구속의 법리는 규정되어 있죠. 규정을 말하는 겁니다. 인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규정을 말하는 규정되어 있는지 규정 유무 행정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지 행정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원칙인지 행정법의 원칙인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거는 법원에 대한 설명. 인간다운 생활 권리 같은 헌법의 추상기관에 관한 규정은 법원이 되지 못한데 되죠. 인간다운 생활 권리는 행정부에게 최대한 행위기범이라겠죠. 입법부에게도 최대한 행위기범, 헌재에게는 최소한의 통제기범, 규범이 되죠. 규범이 된다. 행정부 행정법의 일부 법원이므로 맞죠. 사인이 제기한 시승의 WTO 협정 같은 일로 사정할 수 없다. 협정은 국가 간의 관계, WTO 협정은 국가 간의 관계라서 사유로 정할 수 없습니다. 위법 가능하죠. 신뢰법. 알겠죠? 위법은 자기 구속과 안 친하죠. 평등과 안 친하다. 뭐랑은 가능하다? 신뢰법은 가능하다. 그래서 딱 정리하시. 위법 정리해줬죠? 평등, 자기 구속, 노, 신뢰법 0 이런 식으로 딱 정리해서 암기하고 그냥 때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렇죠? 적용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처분청에 적용되죠. 처분청에 적용된다. 자기 구속 법리는 행정청 자기를 구속하죠. 자기라는 단어가 누구예요? 자기란 그 관행을 만든 자기 그 해당 처분청은 자기죠. 행정청 자기를 구성한다. 자기가 만든 관행에 자기가 구속을 당한다. 자기가 만든 기준, 자기가 만든 관행에 자기가 구속을 당한다. 자기가 만든 기준, 자기가 만든 관행에 자기가 구속을 당한다. 자기 구속 아니에요? 자기. 다른 놈이 만든 기준이 아니라 내가 만든 기준이죠. 여러분도 내가 7시 일어나겠다. 자기가 만든 기준 아니? 자기가 만든 관행이죠. 7시 일어나서 나는 8시부터 공부 시작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운동을 하고 8시부터 공부를 시작한다. 자기가 만든 기준이죠. 자기가 만든 관행이죠. 근데 자기가 구속을 당하지. 자기 구속이죠. 자기 구속. 행정설례법의 존재를 인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렇죠. 국세기본법 18조 3항 그 다음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 4조에도 행정절차법 4조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4조 에도 규정되어 있죠. 유사사건에는 기속력이 없습니다. 기속력이 없다. 동종사건이 들어가 틀려요. 이게 동종사건도 X입니다. 유사사건 동종사건도 X예요. 해당 사건형 당해 사건형. 그래서 유사사건 기속력 있다. 유사사건 X. 그죠? 동종사건 X. 유사사건 동종사건 X. 당해 사건 해당 사건 0. 그죠? 그렇죠. 당해 사건 해당 사건에만 기속력이 있다. 상급법원의 판결은 유사 동종 사건에서는 기속력이 있다라면 X 기속력이 없고 당해 사건에 한해서 기속력이 있다 0. 8조 법원조직 8조죠. 법원조직법 8조. 8조. 그래서 법원이 아닌 거예요. 법이 아닌 거예요. 법이 아닌 거예요. 법이 아니다 그렇지. 뭐가 판례는 그래서 법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판례는 그래서 법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왜? 법의 특징 뭐예요? 사건이 달라져도 똑같이 적용되는 일반 추상적이죠. 아까 제가 행정 입법도 그렇고 국회 입법도 법의 특징 뭐였어요? 일반 추상적이라는 거죠. 불특정 사람, 불특정 사건에 적용돼야 돼. 근데 이거는 불특정 사건에 적용돼 해당 사건에만 적용이 된단 말이죠. 상급법원의 판결은 다른 사건에는 적용 안 돼. 근데 세법은 사건이 달라지면 적용 안 되나요? 그렇지 않죠. 황랑이 사건, 김철 사건, 2020년 사건, 2021년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게 법이죠.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음주측 행하시오, 음주운전 금지. 이게 뭐 황랑기야만 그런 거야? 김철수 그런 거지.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사건만 그래? 어제 사건도 그렇고 내일 사건에도 그러겠지. 근데 이거는 당해 사건, 해당 사건에 한해서만 하급심을 기속하죠. 그래서 행정법의 법이 아닌 거예요. 법이 아닌 거예요. 뭐가 판례가 법이 아닌 거예요. 판례는 법이 아니다. 판례는 법이 아니에요. 판례는 법이 아니다. 왜? 일반 추상적이지 않다. 그렇죠? 일반 추상적이지 않다. 여기 해당 사건에 한해서 그 사건에 한해서라고 표현되어 있지. 그런데 왜 이혼 결정은 헌법재판소 이혼 결정은 법원성 인정되느냐? 신기하게 대법원 판례는 공적 현행 표명을 부정하죠. 신뢰법 성립되지 않는다. 법원성이 인정되는 거예요. 왜? 헌재법 47조 1항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헌재법 47조 1항은 이 단어가 없어요. 헌법재판소 이혼 결정은 국가기관 법원 등 국가기관과 지자체를 기속한다 이렇게 돼 있지 해당 사건에 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라는 표현이 없어요. 모든 사건에서 법원에 대한 법률에 대한 이혼 결정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아예 김철수 사건뿐만 아니라 황랑이 사건 모든 사건에 적용돼요. 모든 사건에 적용될 수 있어요. 이혼 결정은 모든 사건 불특정 모든 사건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성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그 사건을 벗어나면 말짱 도루묵이야. 그 사건을 벗어나면 말짱 도루묵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이제 하급법관들이 눈치는 보겠지. 현실적인 눈치지. 대법원 판례를 뒤엎어서 판례를 내놓으면 부담스럽겠죠? 그렇게 하니? 부담스럽지. 그렇지만 뭐 법적인 건 아니야. 그렇죠? 현실적인 부담이지. 이 사람 말을 너무 쌩까면 좀 뭐라 하지 않을까? 전화 오지 않을까? 뭐 이 정도지. 뭐 법적인 측면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무시해도 상관없다 이거지. 법적인 측면에서는. 근데 해당 사건에 한해서는 구속력 있겠지만 라는 거죠. 일반性국제법규는 의회에서 입법 아니죠. 이건 좀 입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6조 1항이죠. 헌법에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바로 국내법과 같은 요를 가지. 그래서 입법 절차를 따로 요하지 않습니다. 입법 절차를 따로 요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상문법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조리도 최후의 법원이다. 조리는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다라면 최후의 법원에 해당한다. 최후의 법원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6조 그대로죠. 6조 헌법 6조 그대로입니다. 일단 학교 급식 사건 이거는 법률조를 간다는 거지. 이게 법률조 가트적인데 법률조력이죠. 조례안이 여기 위반되죠. 이법이다. 조례안이 여기 위반되면 여기 이법이다. 여기 위반되면 이법. 어떤 조례안이 이거죠. 국내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에게 보조금을 주겠다. 보조금을 주겠다. 나는 조례안이었죠. 전라북도 조례안. 이것은 가트주약에 반해서 이번 무효가 된다. 가트주약에 반해서 이번 무효가, 이 조례안은 가트주약에 반해서 이번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WTO라든지 가트주약은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룬 게 아니라 정부 간의 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죠. 법률과 충돌할 때는 그죠. 신법 특별법 우선 원칙이다. 그 다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재량 준칙이 공표된 것마다 자기소유는 적용될 수 있으면 아니죠. 관행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관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만으로 가지는 안 돼. 만 가지고 안 되고 관행을 요한다. 관행을 요한다. 관행을 요한다. 관행을 요한다. 만만 가지는 안 되고 관행을 요한다. 관행을 요한다.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기금이 관습법으로 승인됐다 하더라도 사회 구성이 그런 관행의 법적 구성의 확신을 갖게 되지 않았다면 관습법은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형적인 권한분장과는 관련이 있다. 아니죠. 형적이 아니라 권한분장에 따를 필요는 없다겠죠. 없다. 그래서 이거는 관습법은 관행 플러스 국민의 승인, 법적 확신, 법적 확신, 확신을 요하죠. 확신을 요한다. 근데 관행의 법적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라면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합의, 이거 국민의 합의는 관습헌법의 성립 요건이자 효력 유지 요건이다. 관습헌법의 성립 요건이자 효력 유지 요건, 효력이 유지 요건. 효력을 유지하려면 국민의 합의가 있어야 돼. 유지가 돼야 돼. 근데 국민의 합의가 없어지면 효력이 상실된다. 그래서 국민의 합의라는 것은 관습헌법의 성립 요건이자 효력 유지 요건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헌재 판례 입장이. 그래서 국민의 합의, 국민의 법적 확신은 뭐가 필요하다? 효력 유지에도 필요하다. 효력 유지에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형적인 권한분장에 따를 필요는 없죠. 반드시. 그렇죠. 따라야 한다. X. 예를 들면 그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의료 취약 지역에 병원을 만들면 병원 건물을 만들면 병원 건물에 대해서 취득세, 지방세를 면세해 주겠다.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죠. 발표를 했죠. 그럼 이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권한이 아니죠. 지방세와 세금 관련된 것은 국세는 기획재정부 장관 국세청, 기획재정부 장관 국세청, 지방세는 행안부 장관과 지자체장이죠. 지자체장이지. 이 보건복지부 장관은 세금과 관련된 기관이 아니죠. 형적인 권한 차원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할 얘기 아니라면 세금 면제는 그래도 공적 견해평으로 봤어요? 그렇지. 공적 견해평으로 봤단 말이죠. 의사들이 신뢰하겠어요? 하지. 장관이 말하면. 이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병원이 없는 지역에 병원을 만들면 지방세 면제 있습니다. 그럼 박수 치지. 진짜 그럴 것 같네. 라고 하지. 의사가 장관 말을 생각했어요? 설마 저 자식이 지가 뭐라고 말해요. 정말 제 말 안 믿었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안 그렇지. 실질적인 지위도 고려하지. 그래서 장관이기 때문에 헛말은 아니겠구나라고 믿고 의료 취약지 지역에 홍천군에 병원을 만들었던 거죠. 실제 사건에서. 근데 병원을 만드는 나중에 과세 처분하죠. 홍천 군수가. 그래가지고 신뢰법 위반이냐? 그렇다 봤죠. 신뢰법 위반이다. 라고 봤단 말이죠. 지자체가 정한 조례가 헌법에 철공된 조약과 위반되는 경우, 아까 가트지역이 위반된다면, 가트지역이 위반되면은 전라북도 조례안은 이번 무효, 전라북도 조례안은 이번 무효가 됐다라는 거죠.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원적 그렇죠. 법원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8조 2항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부징소기법, 종결된 거라면 진정소기법. 그래서 13조 2항 헌법 소위법 금지 원칙은 진정소위법이죠. 완성된 것, 이게 완성된 거야죠. 완성된 거.
종결된 것이라면 이러죠.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이 아니라 종결된 것이라면 소유법 금지 원칙이 반대죠.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이 아니라 종결된 것이라면 소유법 금지 원칙이 반대죠.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요. 소유법 금지 원칙이 위반되지는 않고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죠. 부진 소유법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트 조약이나 정부적 협정에 위반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 그렇죠. 아까 했죠. 가트 조약에 위반되는 전라북도 조례안은 무효지. 이번 무효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영미계에 대한 얘기죠.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대륙법계가 아니에요. 영미계에는 판례의 법원성이 인정되죠. 그 때문에 유사 동종 사건의 하급심을 구속한다. 유성 동종 사건의 하급심을 구속하죠. 영미계. 우리나라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아까 틀렸잖아. 아까 유사 사건의 기속력이 X. 판례의 법원성이 없다. 우리나라는 판례의 법원성이 없다. 영미계는 대륙법과 달리 판례의 법원성이 있죠. 그 말이 말이에요. 법은 뭐라 하겠어요? 일반 추상적 한다면 일반 추상적 사건이 달라졌다 해서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법은. 근데 판례법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건이 달라져도 구속력이 있다는 거야. 사건이 달라져도 구속력이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사건이 달라지면 구속력이 있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판례가 법원성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판례의 법원성이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영미계를 전제로 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간습법이긴 하지만 이 법권은 어업권은 간습법이 아니죠. 어업권과 비교할 것. 이건 간습법에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실정법에 따라 인정되는 거지. 간습법에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실정법으로 인정. 그 다음에 비과세 간행 설례법 인정했죠? 아까 18조 3항에도 있잖아 이거. 그렇죠? 이거 18조 3항 있죠? 국세기본법은 행정설례법을 인정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죠. 그래서 설례법을 인정해요. 그렇지. 행정설례를 인정한다. 행정설례 인정해요? 인정하지. 비과세 관항도 인정해요? 하지. 뭐였죠? 대표적인 판례가 수출장려세죠. 수출면허세. 장려세가 아니라 수출면허세. 그래서 수출장려 차원에서 4년간 비과세했죠. 4년간 비과세했죠. 비과세 관행 인정했어요? 인정했지. 여기는 신뢰법 성립했어요? 했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과세처분한 신뢰법 위반이었죠. 그다음 뭐가 있었죠? 또 사업소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간호대병원 있었죠. 간호대학교 간호병원 20년간 이상 비과세 관행을 했단 말이죠. 그럼 관행을 인정했어요? 그렇죠. 비과세 관행을 인정해서 신뢰보가 인정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인정했습니다. 행정법 법원에서 공부를 했대. 행정법원에서 성문헌법과 불문헌법이 있죠. 그렇죠. 성문헌법에는 조례 규칙, 조약 과정이 있죠. 조약도 있고, 그렇죠? 행정법의 법원이 해당하느냐? 해당하죠. 국제법규도. 법원이 하나라고 생각해. 그렇죠. 6조에 따라 하나라고 생각해. 그렇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만 어디까지 국제법만큼 별도 입법 조치 없이는 아니야. 아까 입법 조치가 필요 없단 말이죠. 수용은 가능하지 않다고 봐. X. 왜? 아까 그렇죠. 이건 같은 문제지. 입법 절차를 거쳐야 돼요? 입법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국내 법조를 가진다. 뭐가? 조약이나 일반 승인된 국제법규는 입법 절차 없이 바로 국내 법조를 가진다. 그래서 행정법이 법원이 될 수 있어요? 행정법이 법원이 될 수 있다. 뭐도. 그렇죠? 조약도. 그러니까 이런 것도 행정법이 법원을 인정하는 거야. WTO 위반되면 이번 무효가 된다. 계속 하고 있는 거 사실은 이게 그 얘기 아니? 가트적 위반되면 조례 효력이 없다는 게 뭐야? 법원이 한 얘기지. 법원이 뭐라? 법이다 이게야. 여기 법이 위반되면 이 법이 되는 거 아니야? 법이 위반돼야. WTO 조약이 법이다? 가트 조약이 법이다? 그렇지. 법이기 때문에 여기 위반된 조례안 이번 무효다. 그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약이 행정법이 하나라는 거지. 행정법이 하나다. 행정법이 하나다. 그래서 입법 조치 없이는 안 된다고 봐. X죠. 입법 조치 없어도 돼. 입법 조치 요하지는 않아. 여기 있지. 우수농수산물 사건 나오네. 그러면 가트 조약이 위반돼서 이번 무효가 돼.
효력이 없다고 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가특이 그치, 그렇죠, 위반되지. 맞아, 나도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어. 조례에서 학교급식 사용하는 거였지. 어? 그죠? 법원이 된다고 생각, 그렇지. 법원이 된다 생각한단 말이죠. 응? 응? 디귿이 틀렸죠? 디귿은 틀렸다. 그래, 유언 결정은 봐봐, 해당 사건이라는 표현이 없죠. 해당 사건이라는 표현이 없는 거예요. 47조랑에 헌재법 47조랑에 법원조직법 8조랑 구별돼야지. 법원조직법 8조는 그 사건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사건에 하나의 하급심을 기속한다. 상급법원의 판결은, 상급심 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법원조직법 8조.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그 사건을 벗어나면 기속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 동종 사건의 효력을 못 미쳐. 그래서 법원성이 인정이 안 돼. 그렇지만 헌재 유언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합니다. 해당 사건이란 표현이 없죠. 그 사건이란 표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성격을 가진다 그랬죠. 근데 황당하게도 공적 견해 표명은 아니라 보여요. 대법원 판례는 여기까지 인정하는데 공적 견해 표명은 아니라 봅니다. 대법원 판례는 그 헷갈리면 안 돼. 아까 정리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조약이라 판시하지 않았지. 조약이 아니다. 신사협정 공동성명이다. 가트 조약이 위반되면 무효다. 그렇지. 그렇죠. 관습원법 인정했죠.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원법을 인정해서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 개정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진다. 성문헌법과 동일한 요력. 성문헌법과 동일하다. 뭐가? 관습원법이라고 했죠. 대통령 총리론 부령은 특별한 개념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며칠? 20일. 14일이라 20일. 간보심이 발행된 날. 근데 발행된 날의 의미는 이거 맞아요. 이거 물론 발행된 날 의미는 이것의 의미는 구독 가능한 인쇄돼서 구독 가능한 인쇄돼서 구독 가능한 날이다. 발행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해석을 하죠. 판례가 이렇게 해석을 하죠. 이건 법에 있는 거고 이 법정을 이렇게 해석한다 이겠죠. 공포인은 관보 신문이 발행된 날로 법에 돼 있는데 판례는 인쇄 구독 가능한 날이 이 날이다. 뭐가 아니라 발행 일자와 달라요. 발행된 날은 신문에 위에 찍힌 발행 일자를 말하지는 않는다. 이거지. 판매 돌아요. 누구는 이를 구독할 수 있는 상태의 최초의 시점. 구독 가능한 시점이죠. 법이 시행되기 전에 종결된 사실 있죠. 당해범들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지난다. 그렇죠. 진정소급표죠. 종결됐으니까 진정소급표죠. 그렇기 때문에 금지되죠. 그래서 신법을 적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죠. 종결된 사실에 대해서는 신법을 적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신법을 적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관보에 게재한다. 그렇죠. 근데 행정기칙은 게재해요? 공포를 관보에 공포 아니지. 법령 보호책령도 공포예요? 안 해도 된다. 법규명령이지. 법규성을 국회의장이 법률공포는 설득 그죠. 2개 이상 신문에 발행된 날이다. 우선하지 않고 동일한.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 우선이 아닙니다. 우선이 아니고 동일. 우선 X. 그 다음에 권리자 의무부관은 30일. 공포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그렇죠. 의장이 공포할 때는 서울시. 그 다음에 조례금 해당 지자체에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지자체 장이 공포하는 경우가 있죠. 지자체 장이 공포하는 경우는 그렇다. 근데 지방 그죠? 지자체단체 조례규칙을 지방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는 달라요.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 조심하시면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는 공보나 일간신문 게시판에 공부다. 공보나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는 없고, 인터넷 홈페이지는 없고, 기억하십니다. 공보나 일간신문, 그렇죠. 공보나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이라고 되어 있죠. 게시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죠. 진정서법 예외적 허용 13조 2항 헌법. 이건 진정서법은 금지. 이걸 해석하죠. 금지. 다만 예외적 허용.
다만 예적 허용으로 해석하죠. 그 다음에 분유소유법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이것 때문에 준비되지 않습니다. 그죠? 신뢰보 그죠? 비교 형량한다. 그죠? 경과적인 특별한 개념 법령이 변경되는 변경기를 발생한 데에서 적용할 법은 개정 후의 신법이다. 변경을 발생 것은 변경되기 전의 법이죠. 국법이다. 국법. 국법 20일 맞죠? 신법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법이다. 행위시법, 행위시법, 행위시법이 적용된다. 행위시법, 행위시법, 행위시법. 국법이 적용된다. 국법이 적용된다. 신법을 적용하죠. 국법을 적용한다. 그렇지? 변경 전에 발생한 사건은 국법이 적용된다. 국법이 적용된다. 근데 이거는 이제 큰 차이가 없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데, 봐보세요. 그럼 이제 행위시 법은 A행위를 했을 때, 그죠? 뭐 과태료도 그런데 과태료뿐만 아니라 과태료 10만 원, 네, 면허 정지 이렇게 됐어요. 행위시법 오늘 이제 2021년 11월 10일이다. 10일 날 법은 이렇게 됐어요. 근데 2022년 1월 1일 날 이게 100만 원 면허 취소. 이러면 A행에 대해서 얼마를 때려야 돼? 과태료는 10만 원이죠. 면허 정지, 면허 취소에 면허 정지죠. 이걸 만약에 소급 적용한다. 부칙에. 이건 뭐예요? 진정소유법이 돼. 사실 법령이 종결된 다음에 나온 거지. 그래서 이게 만약 소급 적용한다는 게 진정소유법으로 이원이 되죠. A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건 진정소유법에 해당하죠. 그래서 금지됩니다. 이건 금지돼. 근데 이건 어때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 옛날 판례랑 지금 행정기본법이랑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이제는 과태료 5만 원 바뀌었어. 이때 1월 1일 날 행위시는 10만 원이고 얼마를 적용한다? 변경된 법을 적용. 질서 위반의 규제법. 질서 위반의 규제법에 따라서 이와 같이 더 가볍게 됐다든지 그 다음에 질서 위반이 성립되지 않으면 변경된 법을 정하지. 이걸 적용하지. 이건 확실하죠. 근데 이건 어떻게 돼요? 면허 취소가 아니라 면허 정지. 뭐였죠? 3개월 면허 정지였어요. 근데 1개월 면허 정지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면허 정지. 면허 정지로 바뀌었어.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기존 판례는 국법 적용. 국법. 행정기본법은 신법. 이거 적용해야 돼. 면허 정지. 신법 적용. 변경된 법. 변경된 법 적용. 변경된 법 적용. 법. 그리고 기존 판례에 따르면 3개월 면허 정지해야 되고,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변경된 법을 적용해서 1개월 면허 정지해야 돼. A행위가 관련돼서. 이건 차이가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법이 옛날부터 있었고 판례도 이렇게 됐는데 과태료 쪽은.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이 앞으로 생기겠죠. 조심해야 한다. 다음에 20일 좋다. 20일 좋아요. 일단은 자, 변경된 법, 변경전에 발생한 사항은 그 변경전은 국법. 이게 기본 원칙이지. 이거는 이거죠. 이걸 적용한다 했죠. 이걸 적용하는 건 원칙이다. 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 판례에 따르면 그래서 문제를 변경해서 이게 문제 수정한 겁니다. 사실은 이 문제 그대로 나온 게 아니. 행정기법 이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를 수정해서 다시 낸 거예요. 이거는 건설업 면허 수첩 대행위가 그 행위 개정으로 취소해서 삭제되었다. 유력이 변경됐죠. 유력이 변경됐기 때문에 지금 이거 여기 따르면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변경된 법을 적용해요. 유리한 법을 적용한다. 그렇죠. 근데 판례에 따르면 국법을 적용한다. 이걸 적용해. 판례에 따르면 유리하게 변경됐다 하더라도 국법을 적용한다. 유리하게 변경됐다 하더라도 국법을 적용한다. 신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국법을 적용해서 면허 취소하죠. 그 다음 시행 후에 발생한 거죠. 그렇죠. 상관없죠.
그다음에 종기는 부칙 경과기는 모두 실효해야 된다. 전부 개정됐을 때. 그렇죠. 자, 그래서 해설을 한번 보시면 해설에 보면 25번에 2번 해설. 해설에 보면은 알레 판례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법을 정해서 면허 수첩 대여 당시 시행됐던 건설업법에 따라서 면허를 취소한다. 구법. 면허 수첩 대여 행위당시법을 정의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나 행정기본법 14조 사망을 보면 사망의 원칙은 행위시법, 구법이겠죠? 행위시법. 다만 봐보세요. 다만 법령을 위반하는 게 법령 등의 변경에 속해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 변경된 법령을 정한다. 변경된 법을 행정기본법은 유력하게 변경됐을 때는 변경된 법을 정한다. 변경된 법을. 그럼 신법을 정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원칙은 일단 행위시법은 구법을 정하는 원칙. 다만 유력하게 변경됐을 때는 에 대한 논란이죠.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은 명확하게 변경된 법으로 돼 있었고, 근데 판례는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제재와 관련돼서는 구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행정기본법의 등장으로 뭐가 적용돼야 돼? 변경된 법이 적용돼야 돼. 이런 경우. 그래서 14조 정확하게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앞으로 내 생각에는 내년에는 분명히 판례 대신 법 조항을 가지고 출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기본법을 가지고 출제할 가능성이 내년에 매우 높다. 뭐가 아니라 판례가 아니라 그래서 법 조항 잘 읽어두세요. 14조 잘 읽어두셔가지고 14조를 잘 읽어둬라. 14조 아래 14조 사망 잘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줄 14조 사망의 두 번째 줄 행위당시법이 원칙이다. 다만 만약에 법이 개정됐는데 더 이상 개정법으로는 법 위반 행위가 성립되지 않거나 유력하게 변경됐을 때는 뭘 적용한다? 변경된 법령을 적용한다. 행위시법이 아니라 동그라미 변경된 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고 계속하겠습니다.